저 깊은 바닷속 랍스터랑 우리 집 구석에 있는 거미. 전혀 상관없어 보이죠? 그런데 사실 이 둘은요, 목숨을 걸고 똑같은 숙명을 공유하고 있답니다. 자, 랍스터와 거미. 도대체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혹시 짐작 가는 거 있으세요? 아마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연결고리가 있을 거예요. 정답은 바로 온몸을 감싸고 있는 단단한 갑옷, 바로 외골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갑옷을 입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싸움인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갑옷이요, 정말 완벽한 방패막이거든요. 근데 동시에 스스로를 가둬버리는 감옥이 되기도 해요. 아니, 자기를 지켜주는 게 어떻게 자기를 위협하게 되는 걸까요? 참 아이러니하죠. 자, 그럼 첫 번째 주인공부터 만나볼까요? 바로 물속 세계를 지배하는 갑각류입니다. 뭐랄까, 바다의 기사들이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갑각류의 세계는 진짜 극과 극이에요. 현미경으로 겨우 보이는 아주 작은 바다디가 있는가 하면 양팔을 쫙 벌리면 3m가 훌쩍 넘는 어마어마한 일본 거미개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크기는 달라도 이들 모두가 똑같은 운명을 타고났다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갑옷에도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성장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이 갑옷을 벗어 던져야만 하는 거죠. 이 목숨을 건 과정을 우리가 탈피라고 부릅니다. 이게 그냥 낡은 옷 훌을 벗는 것처럼 간단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전혀 아니에요. 사실은 모든 방어구를 다 내려놓고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는,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을 맞이하는 겁니다. 탈피는 절대 한순간에 뚝딱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무려 한 달 넘게 몸 안에서 새 갑옷을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물을 엄청나게 빨아들여서 몸을 부풀려요. 그래서 옛 갑옷을 쫙 하고 터트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최대 12시간 동안 그 좁은 틈으로 자기 몸을 빼내야 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모든 과정이 끝나도 새 갑옷이 단단해질 때까지는 꼼짝없이 숨어 지내야 하는, 그야말로 목숨을 건 도박인 셈이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랍스터가 100년까지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100년 동안 성장을 위해서 이 끔찍하고 위험한 과정을 대체 몇 번이나 반복해야 했을까요? 와, 정말 상상만 해도 아찔하지 않나요? 자, 이렇게 물속의 기사들이 고군분투하는 동안은요, 육지에서는 또 다른 갑옷 전사들이 나타나서 그들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있었어요. 그 주인공은 바로 거미류입니다. 이 친구들이 육지에서 얼마나 성공했냐고요? 현재까지 알려진 종만 해도 무려 10만 종이 넘습니다. 이건 뭐 지구상 거의 모든 곳에서 이 갑옷 입은 정복자들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죠. 아니, 그럼 도대체 이들이 육지에서 이렇게까지 번성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그건 바로 두 가지 아주 핵심적인 초능력 덕분이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초능력은 바로 거미줄입니다. 강철만큼 강하면서 나일론보다 2배나 탄력적이다. 이게 인공적인 물질이 아니라 자연이 만든 거라네. 정말 믿어지세요? 우리가 거미줄 하면 보통 먹이 잡는 덫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추락할 때 잡아주는 생명줄이 되기도 하고 소중한 알을 품는 따뜻한 요람이 되기도 하고요. 또 포식자를 피하는 안전한 집이 되기도 하죠. 이건 뭐 거의 스위스 군용칼 수준의 만능 도구인 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초능력은 바로 독입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독이라고 하니까 덜컥 겁부터 나실 수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점이 있어요. 알려진 거미가 거의 4만 종에 가까운데 이 중에서 사람에게 정말 위험한 독을 가진 종은 고작 30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거미는 우리한테 전혀 해롭지 않다는 거죠. 거미의 독은요, 그냥 단순한 독이 아니에요. 여러 화학물질이 아주 정교하게 섞인 일종의 칵테일 같은 겁니다. 칼륨염으로 순식간에 신경을 마비시키고 소화요소로 먹잇감을 녹이기 시작하죠. 심지어 폴리펩타이드라는 물질로는 심장이나 신경계를 직접 공격하기도 해요. 정말 무시무시하고 강력한 사냥 도구인 거죠. 재밌는 건 대부분의 거미들이 시력이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냥을 할까요? 바로 온몸에 도단한 수천 개의 아주 미세한 털, 감각모를 통해서 세상의 진동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눈이 아니라 온몸의 촉각으로, 진동으로 세상을 보는 셈이죠. 자, 지금까지 이 갑옷 입은 생명체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남는지 그 생존기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근데 이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작은 거인들은 사실 우리 세상에 보이지 않는 아주 중요한 기술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그냥 단순히 누구를 잡아먹고 누구에게 잡아먹히는 존재로만 보면 안 돼요. 만약에 이들이 사라진다면 지구의 거대한 먹이 그물 자체가 와르르 무너져 내릴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바로 생태계의 가장 중요한 초석이기 때문이죠. 자, 이 바다 생태계를 한번 보세요. 아주 작은 식물성 플랭크톤이 있죠? 이걸 작은 크릴이 먹고 살고요. 그 크릴이 결국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동물인 고래까지 먹여 살리는 거예요. 정말 이 작은 연결고리 하나가 모든 걸 지탱하고 있는 셈이죠. 크릴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몸집은 정말 작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어마어마한 수로 모여서 거대한 무리를 이루고요. 수명도 최대 10년이나 되고 심지어는 스스로 빛까지 돼요. 바로 이 작은 생명체들이 모여서 바다의 거인들을 지탱하는 엄청난 힘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갑각류만 해도 5만 5천 종, 거미류는 10만 종이 넘는다고 해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우리 눈에 띄지 않은 갑옷 입은 생명체들은 이 세상에 얼마나 더 많이 숨쉬고 있을까요? 정말 궁금해지지 않으세요?